네, 안녕하세요. 시나브로 수학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이제 무게중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다가가 볼 거고, 뒤에 이제 뭐 중점의 활용이라던가 그 다음에 내각 이등분선과 내분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우선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이제 무게중심에 대한 활용인데, 이제 무게중심도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중선들의 교점이라고 했잖아요. 저번에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이 무게중심 G가 지금 또 뭐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각각의 선분들을 각각 똑같은 비율로 M 대 N으로 내분한 점들을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요때 요 점을 내가 A라고 할 거고, 요 점을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점을 이렇게 C라고 해볼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선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M 대 N 내분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율로 M 대 N, 길이가 좀 이상한데. 다시. 요것도 똑같이 여기서부터 M, 여기서부터 N 해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M 대 N 내분점을 딱 찍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CA도 여기서부터 M, 여기서부터 N 해서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요 내분점들로 이은 요런 삼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분점들로 이은 요 삼각형. 근데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또한 이 ABC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라는 성질이 있어. 근데 얘는 유도는 안 할 거야. 유도는 안 할 건데 왜 안 하냐? 너무 복잡해. 우선은 좌표를 표현한다는 게. 그래서 요 성질은 그냥 좀 받아들여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0,0이고 여기가 1,2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해볼까요? 7 해볼까요? 이렇게 5,7. 그러면 이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게 무게중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X좌표 다 더하면 6이니까 그거 3으로 나누면 2잖아요. 그 다음에 Y좌표도 다 더해봐. 다 더하면 9지. 그럼 9를 3으로 나누면 3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가 여기가 2,3이야. 그때 문제에서 요런다. 이 각각의 변을 2대1로, 얘도 2대1로, 얘도 2대1로 내분한 점들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분점, 즉 2대1로 내분한 점들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내분한 점들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이 원래 ABC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하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굳이 이 내분점, 세 점의 좌표를 안 구해도 2,3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겠구나 라는 걸 이용해서 아주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게중심에서 꼭 기억해야 될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다음 것도 한번 보면 다음 것도 뭐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는 한번 얘기를 또 해봅시다. 지금 보니까 삼각형 내부에 한 점 P가 있대. 그래서 삼각형 ABC를 이렇게 또 표현해볼까? A, B, C 이렇게. 그래서 내부에 한 점 P를 아무데나 이렇게 찍어요. P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AP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BP 길이도 있고 그 다음에 CP가 여기니까 이렇게 이어주세요. 그래서 AP제곱, BP제곱, CP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 P의 위치를 물어봤다고. 점 P의 위치.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냐? 점 P의 위치가 누구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당연히 무게중심의 활용 문제니까 이 점 P의 위치가 무게중심이 됨을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여기서는.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도 유도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 유도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얘를 이제 과정만 좀 설명해 주면 다 하진 않을 건데 여기를 뭐 x2, y2 그 다음에 여기를 x3, y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점 P를 내가 a, b라고 해볼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요 거리의 제곱을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AP의 제곱이면 얘네들 차의 제곱이니까 하나만 적어볼게. A-X1의 제곱 플러스 Y좌표의 차도 B-Y1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 누가? AP의 제곱이. 그럼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표현이 될 거거든. 얘도 표현이 되고 얘도 표현이 될 거야. 누구? BP의 제곱과 CP의 제곱도 똑같이 표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쭈쭈쭈쭈 나열을 해보면 정계를 해보고 정리를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얘가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뭐 3 3분의 x1, x2, x3 이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식이. 마찬가지로 3 곱하기 b 마이너스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 정리를 해보면 뒤에 뭔가가 붙는다고 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걸로 나오는데 저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거의 최소를 얘기하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한다고. 다 똑같아요, 원리들이. 그럼 얘를 봐봐. 얘 제곱이잖아. 얘도 제곱이잖아. 그럼 얘가 최소가 되는 게 0일 때, 0일 때라고, 둘 다. 그러면 걔네들이 0일 때가 최소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A가 몇일 때가 되겠어? 3분의 x1, x2, x3 합이 될 때가 최소가 되고 B도 마찬가지로 얘가 될 때가 최소가 된다고. 그러면 결국에 A, B는 얘, 얘잖아. 근데 그게 이제 무게중심을 구하는 과정, 무게중심 좌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점 P를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이 과정을 굳이 해볼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요것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건 점 P가 무게중심일 때여야 한다 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중점에 대한 활용인데 이것 또한 이제 너무 많이 나와 시험에.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이거 엄청 어려워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평행사변형하고 말은 뭐야? 말은 뭐? 그럼 두 가지가 어떤 도형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 거야.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그래서 1번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좌표평면 위에 A, B, C, D가 있어요. 이렇게 A, B, C, D가 있어요. 그때 얘네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일 때 쓰이는 성질. 우리 평행사변 성질 너무 많거든.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배우냐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게 평행사변형이야. 그리고 평행사변 성질에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다도 있고, 그 다음에 대각의 크기가 같다도 있고, 그 다음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도 있고, 너무 많아. 근데 여기서 쓰이는 성질은 뭐가 있냐면 두 가지를 보통 쓰거든요. 뭐냐면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근데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지금 내분과 중점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등분한다라는 게 요 길이가 서로 같고 요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니까 뭘 얘기하냐면 선분 AC의 중점과 그 다음에 선분 BD의 중점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각각의 중점이. 그래서 이게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로써 문제가 안 풀리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길이가 같다. 대각이란다. 대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 길이가 같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뭐 대표적인 거 뭐 해볼까? AB 길이의 대변이 누구야? CD지. 그래서 AB 길이와 CD가 같다라는 성질을 추가해주면 돼요. 또는 뭐 이거 말고 뭐 BC 길이와 AD 길이랑 같다라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사용해도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말은 뭔데?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마름모는 이 평행사변형 중에 하나야. 그래서 얘도 똑같이 기호를 써보면 A, B, C, D가 있어. 이렇게. 마름모. 그럼 평행사변형 중에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마름모는 대표적인 게 이웃한 변의 길이가 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잖아요. 마름모라는 게. 그래서 네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한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얘하고 동일해요. 얘도 하나의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단 말이지. 서로 이등분. 그래서 얘도 똑같이 중점의 위치가 같다라는 걸 동일하게 쓴다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마름모가 나왔을 때는 보통 이걸로만이 해결이 잘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 이웃한 변의 길이가 이웃한 변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추가로 보통 쓰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뭘 이용하냐? 얘는 이제 대변의 길이가 같은 거고 얘는 이웃한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뭐 이웃한 거 아무거나 그냥 뭐 A, B라고 하면 A, B하고 이웃한 게 뭐가 있어? 지금 B, C도 있고 A, D도 있지. 그래서 B, C 길이 같고 뭐 A, D 길이도 같고 뭐 네 변 길이 다 같잖아. 지금 다 같다고 이렇게. 그래서 네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다라는 요 성질만 추가해주면 이 마름모가 나오는 문제도 아주 완벽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성질 꼭 기억해야 되고 이 중점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방금 했던 내용을 이제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 겁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지금 A, B, C, D가 있어. 4점.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각형 A, B, C, D라고 하면 요거 잘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 우리가 이제 하나 약속인데 도형을 나타낼 때 기호로 A, B, C, D 했으면 보통 약속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기호를 쓴다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거는 뭐 아프리카 애들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를 B라고 쓰고 여기를 C라고 쓰고 여기를 D라고 보통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기호를 표현할 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점의 좌표들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다 하나씩 써볼게요. B는 A, B, C는 7,6, D는 0,C 이렇게 다 표현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마름모가 된대. 이 마름모가 된다는 건 우선 두 가지 성질을 쓰는데 우선적으로 써줘야 될 건 뭐냐? 중점이 같다라는 걸 쓰는 거예요. 중점 같다. 그럼 뭐의 중점이 같아야 되냐? AC의 중점과 요거의 중점이 있지. 그 다음에 BD의 중점. 쫙 그어보면 요 중점이 서로 일치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중점이 같다라는 거를 먼저 한번 써볼게요. 중점이 같다. 그러면 첫 번째로 AC의 중점부터 구해볼까? AC의 중점은 아까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둘 더해서 2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얘네 둘 각각 좌표 더해서 2로 나눠보면 여기가 1,3이 나와요. 이렇게. 이 정도는 뭐 암산도 되지. 마찬가지로 BD의 중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면 X좌표끼리 더하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그래서 여기가 2분의 A 되고 2분의 B 플러스 C가 되잖아.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거야. 그래서 1이 2분의 A이기 때문에 A가 2라는 거 나오고 마찬가지로 3이 2분의 B 플러스 C니까 B 플러스 C가 6이라는 거 됐죠? 그런데 말이야 A는 나오는데 B하고 C는 안 나오잖아. 지금 더한 게 6이라는 정보만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야. 뭘 해야 되냐?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길이가 같다. 길이가 같다. 그럼 무슨 길이냐? 변 길이가 같은 거지. 변 길이. 그래서 네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BC식을 하나 더 세우는 거야. 그래야 BC를 구할 수가 있겠죠. BC를. 그럼 어떤 길이를 가지고 해볼까요? 내가 한번 잘 볼게요. 한번 보면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C 값이 그냥 나와.
그냥 나온다고. B 값 관계없이. 그래서 각각의 길이를 한번 세어보면 지금 CD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얘도 아까 우리 처음 했던 것처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건데 어차피 두 점 사이 거리 하면 루트가 씌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곱해서 풀어버릴 거야. 제곱을. 됐지? 그러면 CD의 길이의 제곱이면 X좌표의 차의 제곱하면 49 되죠. 7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Y좌표의 차의 제곱이면 C부터 쓸까? C-6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이게 CD의 제곱이 되고 마찬가지로 AD의 제곱은 X좌표의 차의 제곱 25에다가 Y좌표의 차의 제곱이면 C제곱 이렇게 되죠. 요걸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좀 빨리 해볼게요. 그럼 어차피 C제곱 날라간단 말이야. 그럼 굳이 쓸 필요 없잖아. 그럼 마이너스 12C가 나오고 여기 36, 49 더하면은 85란 말이야. 85. 그럼 85에서 25 넘겼으니까 85 빼기 25거든. 그럼 60 나오잖아. 플러스 60 이렇게. 그래서 C는 5다라는 게 나옵니다. 됐죠? 그럼 C가 5니까 B 플러스 C가 6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C가 5니 B는 당연히 1이 되면서 A가 2고 B는 1이고 C는 5다라는 걸 이 두 가지 성질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지금처럼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아주 중요한 게 나왔거든. 내각 이등분선의 성질. 그래서 이 내각 이등분선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또한. 이것도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닮음할 때 나왔던 거야. 닮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애들을 보면 다 중학교 2학년 내용이거든. 뭐 무게중심이라던가 뭐 이런 내각 이등분선 뭐 이런 것들, 뭐 평행사변형, 말은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성질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지. 고등학교 때 쓰는 도형들이 다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우고 온 거야. 그러니까 뭐 동생들 중에 중학교 2학년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각 이등분선의 성질. 그러면 내각 이등분선이 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볼까요? 삼각형 ABC가 있어요. 얘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해볼게.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 각 BAC를 이등분한 선이, 그러니까 이 각을 이등분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각을 이등분하니까 이렇게 내리면 되죠. 여기가 각이 척척 이등분이 됩니다. 그때 이 BC 선분과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그때 점 D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냐, 뭘 의미하냐 라는 걸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이게 너무 크니까 내가 조그만하게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요. 삼각형 ABC가 있어. 거기서 이 각 A를 이등분한 선을 이렇게 그어줄 거야.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 그 내각 이등분 선하고 평행한 선을 요 C에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주세요. 그러면 그때 선분 AB의 연장선, 그러니까 직선 AB를 싹 그어보면 얘하고 만나는 점이 하나 있지. 이렇게. 그러면 요 각과 요 각은 동의각이라서 각이 같거든요. 됐죠? 그리고 요 각과 요 각은 억각이잖아. Z 그려보면 이렇게 억각이 나온다고. 그럼 뭘 알 수 있냐? 여기 요 삼각형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럼 요 길이하고 같은 거야.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지금 뭘 알 수 있냐면 요 점을 내가 D라고 한다면 여기를 A, B, C, D, E 이렇게 할게요. A, B, C, D, E. 그러면 삼각형 ABD가 있잖아. ABD. 요 삼각형. 그 다음에 삼각형 EBC가 있다고. EBC. 요거 큰 거. 이 두 개가 지금 얘네들이 평행하고 각이 같거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닮음이야. 닮음교 이렇게 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AA 닮음이야. 닮음. 닮음이기 때문에 지금 닮은 B가 AB 대 요 AE가 BD 대
요 CD랑 같다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2등변 삼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요 길이나 같단 말이지.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AB 대 AC는 BD 대 CD와 같다라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운단 말이야. 그걸 여기서도 똑같이 쓴다고. 그래서 요 AB의 길이를 뭐 M이라고 하고 AC의 길이를 N이라고 한다면 이때 점 D는 결국엔 뭐냐? M 대 N이 BD 대 CD랑도 같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점 D는 선분 BC에 M 대 N 내분점이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각이등분선과 내각이등분선과 요 BC가 만나는 점을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내분점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요 AB 길이와 AC 길이를 구해야 요 B를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내각이등분선 나오면 각각의 길이를 구해서 몇 대면 내분점을 구해야 되겠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요 내각이등분선 문제들도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해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봐보면 요거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 기본적인 문제.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2학년 애들도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각이등분선 성질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한번 봅시다. 두 점 P 3,4라는 점 P가 있고 12,5라는 점 Q가 있는데 이 각 POQ의 이등분선과 선분 PQ와의 교점을 구해보래요. 그럼 또 여기 각 이등분선이 나온 거지. 그러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다뤘던 그 각이등분선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 볼 거예요. 그러면 우선 좌표평면에 나타내 보면 여기는 이제 원점 0,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3,4를 이렇게 표현해 볼 거예요. 여기를 3,4. 그 다음에 요 점을 Q 12,5 이렇게 표현을 해 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각 POQ가 여기 있단 말이야. POQ가. 그럼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그어 볼게요.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이렇게 그어 보면 이렇게 각이 같지. 이렇게. 그때 요 만나는 점 선분 PQ와 PQ 한번 더. 이렇게 PQ와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야. 그럼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각이등분선이 나오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요 길이와 요 길이의 B가 요 길이와 요 길이의 B하고 같다고. 그래서 각각의 길이를 우선 구해 볼 겁니다. 그래서 OQ 길이부터 구해보면 OQ는 길이가 루트에 X좌표의 차가 10이니까 12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는 5니까 5의 제곱인데 우리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배웠을 때 12하고 5의 제곱의 합은 13의 제곱과 같다라는 걸 다룬단 말이지. 그래서 얘의 길이가 13의 제곱의 루트 값을 씌운 거니까 이렇게 13이라는 걸 좀 빨리 파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3. 마찬가지로 OP 길이도 OP도 정말 많이 나오잖아. X좌표의 차가 3이니까 3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 차가 4니까 4의 제곱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에서 많이 나오는 수거든. 3의 제곱과 4의 제곱의 합은 우리 5의 제곱이라고 하잖아요. 5의 제곱. 그래서 결국에는 루트 5의 제곱이니까 OP 길이도 지금 5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요 길이가 5예요. 그러면 이때 요 교점은 이 PQ 선분의 몇 대 몇? 5대 13 내분점이다라는 걸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 그럼 5대 13 내분점은 그냥 구하면 되지 이제. 5대 13 X좌표도 한번 구해볼 거고 5대 13 Y좌표도 한번 구해볼 겁니다. 그래서 X좌표부터 구해보면 지금 P에서부터 5란 말이지. 그럼 P점의 X좌표 밑에 적고 그 다음에 Q점 X좌표 적고 그럼 그때 이제 교점의 X좌표는
숫자가 너무 복잡한데 얘네 둘 더하면 18이고 또 지그재그로 곱하는 거야. 이렇게 지그재그로 곱해서 얘네 둘 곱하면 60, 그 다음에 얘네 둘 곱하면 39 이렇게. 그러면 이제 18분의 99 나온다고. 18분의 99니까 9로 약분하면 2분의 11이 나올 거야. 이게 X좌표. 됐죠? 근데 Y좌표도 똑같이 P점의 Y좌표 4하고 얘 Q점의 Y좌표 5잖아. 그럼 4하고 5를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고 그때 Y좌표 구해보면 얘네 둘 더한 거 18분의 그 다음에 얘네 둘 곱한 거 얘네 둘 곱한 거에 합을 써보면 되는데 얘네 둘 다 곱하면 25 그 다음에 4 곱하기 13이 52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77이 나온다고요. 77이. 그래서 얘가 18분의 77이 나와요. 숫자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됐지? 그래서 얘 P점의 교점의 좌표는 2분의 11, 18분의 77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답이 조금 이상하게 나와도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내분점, 내각 이등분선의 성질과 내분의 어떤 연관성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건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신경 써서 설명해야 될 부분인데 내심의 좌표를 구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내심의 좌표가 상당히 고난도 문제거든. 고난도 유형이기도 하고 상당히 복잡해. 정석대로 풀려면. 근데 내가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고 이 문제 나오면 기뻐해야 되는 거야. 기뻐해야 돼. 한번 볼게. 지금 내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내심. 이 내심도 마찬가지로 언제 배우냐? 중학교 2학년 때 배운다고. 다 중학교 2학년 내용이야.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요 파트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거든. 중학교 2학년 때 공부 안 했던 애들은 여기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 주변에 중학교 2학년 있으면 열심히 하라고 고등학교 때 후회한다고 꼭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A, B, C가 있는데 삼각형이 내심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럼 내심이 도대체 뭐냐? 앞에서 우리 외심은 했단 말이야. 외심은 원이 있으면 기가 막히게 그렸다.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이라고. 그럼 외접하는 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내심은 뭐냐? 내심은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인 거야. 삼각형에 내접한다는 건 삼각형 안에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형태를 얘기해요. 내접원은. 그때 그 내접원의 중심을 우리는 내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접원의 중심을. 그럼 이 내접원의 중심인 내심의 어떤 성질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풀 거 아니야. 내심의 성질은 뭐냐? 각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라 할 거냐면 요 선이, 이 변이 결국에 이 원의 접선이기도 하거든. 그러면 이때 요 중심에서 요 접점을 이으면 이게 반지름이야. 접선과 반지름은 서로 수직 관계거든. 그래서 이렇게 수직, 여기도 수직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수직. 그러면 봐봐. 요 두 직각삼각형이 보이지. 두 직각삼각형이 보이는데 이때 요 두 놈은 여기가 다 반지름의 길이가 같단 말이죠.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직각이 있고 그 다음에 빗변은 또 공유해.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한 변은 같아. 그래서 이 두 놈을 우리는 뭐라고 중학교 2학년 때 얘기를 했냐? RHS 합동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까먹었을 거야. 그래서 요 놈들이 결국엔 합동이기 때문에 이 각이 같다고요. 각이 같아, 각이.
그래서 어디도 각이 같겠냐? 여기도 각이 같겠지. 여기도 똑같은 걸 하면 안 되지. 여기도 각이 같을 거라고. 똑같은 이유로. 어디도 여기도 각이 같을 거예요. 각이 같다. 그럼 결국에는 이 내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각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각들을 이등분하는 선들의 교점이구나. 그래서 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이 나오면 각 이등분선의 교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럼 어디까지 개념이 연결이 되냐? 이 전에 했던 내각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 또한 여기서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내심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 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내심이 이 정도 있는 거야. 그냥 거기서 이렇게 이어주면 여기가 각이 이등분 된다고요. 이렇게 됐지? 각 이등분선 위에 있어. 내심은 나 요 점에 좌표 구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얘도 똑같이 하나 더 그어볼게. 여기도 각이 이등분 되겠죠. 그럼 과정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AB 길이와 AC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AB 길이를 구했어. 여기가 만약에 길이가 C야. 보통 우리가 약속을 할 때 꼭지점 C잖아요. 그거의 대변을 이렇게 소문자 C로 표현한다고. 마찬가지로 요 각 B의 점 B의 대변이 요 AC니까 요 길이를 우리가 소문자 B로 이렇게 약속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길이를 구했더니 C고 요 길이를 구했더니 B가 나왔어. 그러면 각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어디도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C 대 B란 말이야.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요 길이도 C 대 B예요. 그럼 요 길이를 뭐라고 할까? 뭐 CK 이렇게 할까요? C 대 B니까 여기 BK 이렇게 표현할까요? 길이를 K 값에 따라서 길이가 좀 변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요 길이까지도 파악이 된단 말이지. 길이까지도.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을 보는 거야. 여기 요 삼각형을 보면 지금 요 각 B의 이등분선이 또 그려져 있다고. 그러면 각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이 CK 대 C가 양변의 길이의 B가 요 길이랑 같잖아. 길이의 B랑. 그러면 CK 대 C가 몇 대 몇이야? K 대 1이지. 그럼 여기도 K 대 1인 거야. 그러면 이 내심이라는 점은 결국엔 뭐냐? 요 점을 내가 D라고 한다면 이 내심은 선분 AD에 몇 대 몇? 1대 K 내분점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내심의 좌표를 구해요. 상당히 복잡하지. 왜? 어떻게 보면은 구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길이 구하고 그 다음 그 B를 통해서 점 뒤에 좌표 내분점도 구해야 되고 또 이 삼각형을 가지고 또 각이등분선 성질을 이용해서 또 내심까지 얻어내야 되는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그러면 학교 시험에 이게 나왔다. 그럼 이렇게 풀잖아? 그럼 너무 오래 걸려.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냐? 지금부터 내심의 좌표를 빨리 구하는 그 방법, 공식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걸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점의 좌표를 한번 쓸게요. 여기 x1, y1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를 x2, y2 그 다음에 C점의 좌표를 x3, y3 이렇게 잡아놓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길이들을 여기를 A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B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이렇게 소문자 C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심, 우리가 보통 내심을 이렇게 대문자 I로 표현하거든. 그 내심의 좌표를 지금부터 이렇게 구할 거야. 잘 봐. 내심의 좌표를 내심의 좌표는 이렇게 X좌표가 있을 거고요. Y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둘 다 분모가 분수꼴이야. 이렇게. 이 분모는 다 둘레거든. 둘레. 삼각형이 둘레. 그래서 A, B, C의 합이 이렇게 와요. X좌표, Y좌표 둘 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 얘는 이제 분자에 X좌표들만 오는 건데, X좌표들. 봐봐. A점에 X좌표 있죠? 그거의 대변 있지? 얘도 곱한 걸 여기다 써. AX1 이렇게.
플러스 마찬가지로 B점에 X좌표 있지? 이거의 대변의 길이가 B잖아요. 얘네들 곱한 걸 그대로 써. BX2 플러스 마찬가지로 얘도 C점의 X좌표와 그 대변의 길이를 곱한 걸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아주 쉽게 내심의 좌표가 나옵니다. Y좌표도 똑같아요. 그래서 AY1 플러스 BY2 플러스 CY3 요게 내심의 좌표가 나오니까 요렇게 풀면 한 1분도 안 걸려서 내심 좌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걸 가지고 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문제만 해본다라고 하면 간단한 걸로 한번 구해 볼게요. 우선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해보면 요 A점을 뭐 1,2 정도 잡아주고 요 B점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정도 잡고 그 다음에 C점을 뭐 해볼까? 5, 마이너스 1로 해볼게요. 이렇게. 웬만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도록 하긴 했거든요. 우선 봐볼게. 요 AB 길이가 지금 X좌표가 3 차이 나고 Y좌표가 4 차이 나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 5가 나옵니다. 그 다음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면 X좌표 차가 4 나오고 Y좌표 차가 3 나오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 5가 나와요. 그러면 요 길이도 똑같이 해볼까? 요 길이도 X좌표가 7이고 Y좌표가 1이라서 루트 50이 나오거든. 그래서 얘가 5 루트 2가 나와. 5 루트 2. 그러면 이때 내심의 좌표를 내가 구해볼 거야. 그래서 내심의 좌표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분수꼴이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삼각형 둘레가 오는 거야. 그래서 C 플러스 5 루트 2 이렇게 나온다고. 5 루트 2. 얘도 C 플러스 5 루트 2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것부터 해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X좌표와 이 대변 그 다음에 이 X좌표와 대변 X좌표와 대변의 길이의 곱의 합을 쓰면 돼서 첫 번째 거부터 쓰면 5 루트 2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마이너스 2하고 5 곱하면 마이너스 10 되죠. 그 다음에 5하고 5 곱하면 25 되죠. 이게 내심의 X좌표인 거야. 마찬가지로 Y좌표도 똑같이 해보면은 2 곱하기 5 루트 2에서 10 루트 2가 처음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의 Y좌표랑 이 대변 길이 곱하면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요거의 Y좌표랑 요거의 대변 길이 곱하면 마이너스 5잖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좀 정리만 좀 해볼까? 정리만 해보면 5로 묶어서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분자도 여기가 15잖아. 또 5로 묶을 수 있거든. 5로 묶으면 15니까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5, 5가 약분되면서 뭐 이거 유리하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요게 X좌표가 되고 Y좌표도 똑같이 해보면 얘도 5로 묶으면 2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분자도 요것도 5로 묶을 수 있거든. 5로 묶으면 2 루트 2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럼 얘도 5로 약분되면서 요거 유리하면은 깔끔하게 Y좌표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숫자가 좀 복잡하지만 어떻게든 구할 수는 있다라는 거야, 내심을. 그래서 이 방법을 웬만하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무게중심의 활용, 그 다음에 뭐 내각 이등분선, 그 다음에 이 내심에 대한 문제까지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학교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이런 풀이 방법들 또 아니면 개념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숙지하고 복기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